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주택 구매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무주택자나 사회 초년생에게 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혜택이 굉장히 많은 네.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방송만큼은 네. 그 MZ 세대분들, 2030 세대분들이 꼭 들었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집을 아직 한 번도 안 사봤다. 네. 이런 분들은 이 카드를 엄청 아껴야 됩니다. 혜택이 좋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카드를 절호에 쓸 기회가 제가 봐서는 길게 봐도 2년 안에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돈 모아두시고 이 생애 최출 이 활용법까지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무주택자분들 안 보시면은 후회하십니다. 네, 꼭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혜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그 네.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네. 생애 최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애 최초 네.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거야. 생애로 최초로 대출을 받았을 때 많은 또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한 번도 안 그러니까 이 카드를 잘 써야 되겠어요? 함부로 써야 되겠어요?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딱 한 번 있죠. 네. 히든 네. 카드 같은. 히든 카드. 네. 그래서 아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느낀 게 네. 너무 복잡해. 그리고 맞아. 예외 사항도 너무 많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여러분 꼭 은행에 가서 직접 문의하세요. 네, 일단 오늘의 영상에서는 예외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핵심되는 키포인트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대상이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주택, 무주택자, 맞아요. 생애 최초. 네. 그래서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상 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금리, 기타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생애 최초 대출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주택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단 한 번도 내 집, 무주택자, 네. 그다음에 대출을 한 번도 자, 일단 같은 말인가? 네. 순서가 있는데 네. 네, 김 박사님 좀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계약을 해야 되겠죠. 집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매 계약서는 있어야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상속이나 증여 이런 거는 제외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대주입니다. 그래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또 대출을 제외합니다. 자, 근데 또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아? 단이 왜 이렇게 많아? 네. 그래서 예외 사항들이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 중에 미성년, 아직 애기야. 애기를 한 명 이상 데리면서 내가 세대주인 거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등록 등본상 구양 기간이 6개월 이상. 예. 그래서 왜냐면 또 이걸 위해서 잠깐 또 해놨다가 그쵸. 그런 경우가 악용할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30세 미만, 만 30세입니다. 미혼 세대주는 또 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인 사람이 문제가 없어. 근데 30세가 이하인 사람은 안 된다. 내 동생, 미성년자인 누군가를 내가 데리고 있거나, 그쵸? 아니면 또 내가 미혼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0세 넘은 걸 좋아해야 할 때가 왔네요. 네네. 그래서, 다행이다. 사실 20대는 돈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하기 쉽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생애 최초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빠라고 칠게요. 네. 오빠고 여동생이야. 지금 미성년자야. 미성년자. 네, 오빠. 자, 그런데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인 우리 미치호님이 집이 있어. 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세대에 있어도 이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애 최초가 나만 생애 최초가 아니라 그러네요. 이 세대원 전부 다 집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복 대출 금지 또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또 소득이 또 중요합니다. 소득. 네. 자, 그래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들이 배우자라고 쳐볼게요. 네. 네, 그래서 생애 최초 대출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 두 사람의 소득이 연간 6천만 원이 넘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자,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네. 네. 다자녀 가구, 이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신혼가구야, 신혼부부야. 그러면 연간 8,500 이하. 좀 혜택을 조금 더 네, 조금 넓게. 더 주는 거죠. 네. 아니, 저는 다자녀 가구나 이자녀 가구를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7천만 원이면 사실은 네. 조금 너무 좁게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네, 자녀 이게 한 또 분당 맞습니다.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육비가 또 있는데. 아무한테나 또 혜택이 많다 보니까 아무한테나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자산이 얼마야? 이 자산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얼마냐? 얼마로 나와 있어요? 24년도 기준으로 4억 6,900만 원. 순자산입니다. 대출 빼고. 네. 근데 사실 쉽지 않겠죠. 순자산으로 5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지금 밑으로 자산이 있고 그 소득 조건을 통과해야 이거 생애 최초 이걸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또 신용도도 있습니다. 신용도도 당연히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냥 스킵할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신청 조건도 이렇게 좀 까다로워요. 네. 근데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대상 조건이 조금 많이 맞아요. 조건이 까다롭네요. 네. 그 다음 이제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잔금 치르기 전에 네. 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렇죠.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경우는 잔금을 낸 건데, 네. 대출 없이 잔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뭐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애 최초 대출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다 어떻게 했어. 근데 이게 있으면 그를 또 활용해라. 네,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무 집이나 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 주택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용 면적이 이제 8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중대형은 안 된다 이거죠. 딱 중형 정도까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한마디로 시골. 시골은 100제곱미터까지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 금액이 얼마죠? 5억 원. 5억 원. 그러니까 5억 원 이하짜리 집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신혼가구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다. 그럼 얼마? 6억까지는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참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참 이거 좀 대출받기 쉽지 않겠네요. 아니, 이게 내 집 마련할 기회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조건 이렇게 하다가 조금 그러니까. 실망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방에는 5억이나 6억짜리 이하 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도권은 사실 5억, 6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대출은 또 대출 대상 주택에 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또 6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더 작아져. 네. 아까는 85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65. 그 다음에 시골도 이제 70.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요? 3억 원 이하.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미혼이니까 혜택을 너는 줄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뭐 누가 내가 챙겨야 될 식구도 있고 이러면은 좀 더 높은 금액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건데 30세 이상인데 미혼 단독 세대 주면은 대상 주택의 범위가 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당 대출한도는 1억 5천. 네, 요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억 원 이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한도가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대출되느냐가 사실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네. 때문에 사실은 이 생애 최초 대출이 맞아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DTI가 이제 60% 이내, 그 다음에 LTV가 70% 이내인데 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몇 프로예요? 80%. 10%가 좋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끌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은 대출을 최대 80%까지 끌어다가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네. 내가 집을 장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고평가된 시기에 그렇게 하면은 위험할 수 있지만 저평가된 시기에는 저는 이거는 너무 좋은 카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집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 있으면 돼요? 1억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쵸? 너무 좋지? 1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거예요.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2억 5천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3억 원 이내니까 또 이거 5억도 안 되겠다. 그죠?
네, 왜냐면 80% 해봐야 이걸 0.8로 나누면 얼마짜리냐면 제가 이제 수학과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80% 대출하니까 집값이 3억 7천 5천만 원까지만 되는 거야. 3억 7천 5천만 원까지만 생애 최초가. 네. 그러니까 집값이 3억 7천 5백 밑으로는 내가 8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제 내가 신혼가구나 일반자냐? 그럼 얼마? 4억 원 이내. 대출 한도가. 그럼 80%가 4억 원 이내면은 얼마예요? 4 나누기 0.8. 그러면은 5억. 5억까지? 5억짜리.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내가 신혼이야? 아니면 뭐 자녀가 있어요? 2명 이상? 그러면 5억짜리 집을 내가 4억까지 대출 끌어다가 생애 최초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대출 한도는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가, 자, 이제 보시면, 자, 만약에 이제 부부 합산 소득이 이제 2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 8,500만 원 이하, 그리고 이게 넘으면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금리가.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가 싸죠. 그러네요. 당신은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소득이 작으니까 대출 이자를 조금만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고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똑같은 10년으로 해도 2.65, 3.0, 3.35, 3.7 계속 커지죠. 그래서 소득이 좀 있으니까 이제 우대 금리를 조금 작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0년 하잖아요. 네. 40년짜리는 안 됩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40년짜리, 50년짜리는 안 된다. 생애 최초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9%에서 이제 최대 8,500만 원 이하가 이제 3.95%의 대출 금리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이제 금리 우대랑도 중복으로는 네. 불가능한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그래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면은 이하의 한부모 가구는 0.5%를 할인해 주나 봐요. 한부모 가구. 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에. 되게 0.5%는 진짜 크다 이거. 그쵸? 네. 그 다음에 장애인 가구 또 0.2%. 다문화 가구 또 0.2%. 신혼 가구 0.2%. 생애 최초 0.2%. 예, 하는데 이제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이런 얘기고. 네.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또 우대 금리를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대 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예, 본인이나 배우자가 청약저축을 가입을 해서 또 이걸 한다. 그러면 0.3에서 0.5. 그러니까 청약저축은 그냥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네. 중복 적용이 가능하네요, 이거. 네네. 요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이걸 다 중복하면 이것도 진짜 커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또 전자계약을 한다. 네, 이건 올해 말까지입니다, 일단. 요거 0.1%. 그 다음에 다자녀 0.7. 다자녀 크다. 그쵸? 그 다음에 2자녀 0.5. 1자녀 0.3. 네. 와, 이거 진짜 크다. 그러면 청약저축 가입하고 내가, 다자녀. 내가 3명 이상이야. 네. 그러면은 0.3 더하기 0.7 하면은 1%가 무려 1%의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요. 우대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요것도 또 0.1%. 그다음에 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다. 그럼 또 그러니까 대출을 작게 받으면 또 이자를 깎아줘요. 그다음에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 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이야.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0.2%를 또 할인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출가적으로 우대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팁이 나오죠. 일단 뭐부터 해라? 청약저축을 가입해라. 그렇죠. 네. 청약저축 꼭 가입하세요. 우대 금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해라? 자녀를 낳아라인가요? 자녀를 낳아라. 네, 자녀를 낳아. 빨리 자녀를 사업을 낳아라. 시든지 해서 네. 자녀를 낳아라. 네, 그다음에 신규 주택 또 분양을 받아라. 네.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최저 금리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상환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이제 상환은 이제 보시면 네. 이렇게 비거치. 그러니까 비거치라는 거는 이자만 내는 기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상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년 거치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세등식 상환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1년 정도는 거치만, 즉 이자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이제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좀 유의하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내용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게 실거주 의무가 있어요.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안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라. 네. 그래서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요런 이제 의무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예외 사항들이나 유예 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1주택자가 됐어요. 네. 그럼 그게 그 주택에 대한 무슨 뭐 유지기간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주택 유지 의무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4년 6월 19일. 요거는 이제 얼마 안 됐죠. 네. 요 신규 접수분부터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대주, 세대원 전원, 혹은 분리된 배우자,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그 다음에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 자매, 공동명의 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예, 다른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는 얘기네. 예, 네. 그래서 1주택을 계속 유지를 해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생애주택 이거 대출 혜택 받으려고 딱 했다가 이거 끝나자마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악용을 음.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유의사항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거를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무주택자분들, 네. 또 2030분들한테 좀 솔깃한 그런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네. 활용하면 좋을지 네. 꿀팁을 좀 네. 정리해 주세요. 일단 뭐 소득의 한도나 또 주택 규모의 이 한도나 금액적인 한도가 좀 있어서 사실 좀 서울에서는 좀 쓰기 맞아요. 좀 되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경기도나 인천 그다음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강력한 저는 혜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가장 큰 혜택은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내 원금을 최소화해서 살 수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머지않아 제가 말씀드린 최대한 2년입니다. 2년 안에 이 카드를 진짜 절호의 시기에 쓸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25년 말 26년 어느 즈음 정도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 카드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무릎 밑에서.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저희 리치고 김기현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자거든요. 네. 자, 그런데 뭐예요? 진짜 시기가 왔어. 그때는 우리가 영끌하자. 진짜 좋은 시기가 왔을 때는. 그리고 그런 시기가 머지않아 온다. 네, 꼭 명심하시고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활용하지 않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꽁꽁 아껴두셨다가 정말 그 순간에 비장의 카드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